자, 탐방 리포트 가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멘트를 한 5분 쉬었더니 네. 목이 또 잠기는데. 자, 탐방 루트 들어가기 전에 언급 갔다 오셔서 네. 리포트 제시하신 기업 중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화솔루션. 네. 최근에 다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G7에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관련해서 설치량 확대 이제 계획을 내세우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도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워낙 이제 북미 쪽에서 주택용이나 이제 상업용에 대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만큼 이런 물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IR 관련해서 좀 수혜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하나솔루션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그 IR 관련된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나 관련해서도 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오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향하는 모습으로 흐름을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주가가 좀 단기에 반응을 했고 네. 뭐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추가로 좀 공간을 더 봅니까? 일단 실적 발표에서 물론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도 잠정 실적 발표 때 이번에 한 1,000억 정도인가 그 세액 공제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하나솔루션도 아마 그에 대한 해당 부분이 얼마만큼 나온지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향후 밸류까지 조금 계산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탐방 리포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갔다 오셨는지 어디인가요, 회사가? 파인엠텍이고요. 파인엠텍.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힌지? 네, 힌지. 물론 사실 저도 이제 갤럭시 폴드 폰을 오랫동안 이제 사용했던 이제 유저로서 네. 사실 올해는 좀 작년과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도 대부분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업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했죠. 작년 인적 분할. 9월달에 파인 테크닉스에서 이제 LCD 사업부를 떼어내고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은 네. 향후에 또 2차 전지랑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은 무슨 없고요. 사업일까? 힌지가 주력이긴 한데. 네. 힌지가 일단 주력이고 시장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장 힌지 어떻게 보면 이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메타플레이터 쪽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100%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외장 힌지까지 이제 들어오겠다 이거죠. 네. 외장 힌지라고 하게 되면 KH바텍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도 하고 있는. 물론 저도 이거 이번에 좀 새롭게 알 거긴 한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이번에 물방 힌지를 만들었으니까 KH바텍뿐만 아니라 너네 파이낸텍도 한번 이걸 만들어 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아마 이번에 새로운 삼성전자 시리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파이낸텍도 내장 힌지뿐만 아니라 외장 힌지까지 이제 시장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출은 좀 더 커질 거고 삼성전자 출하량도 올해 작년에 워낙 이제 경기 IT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폴더블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충분히 더 매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샤오미나 그리고 비보나 그리고 오포 같은 회사에도 이제 고객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내장 힌지 쪽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중국 쪽 시장도 폴더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크게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삼성 기사 보면은 또 3단으로 접는다 그러잖아요. 예, 트리폴드. 트리플 폴드? 예, 트리폴드라고 해서 딱딱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어디 너네 만들어라 이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아마 뭐 기사에는 하반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한 내년쯤은 좀 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전시회에서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세 번 접는다 그러면 힌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시장 자체는 커지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어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구글에서도 전등폰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애플도 이제 이렇게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나온다 그러게 되면 좀 더 좀 개발 속도를 빠르게 진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닌텐도와 같이 우리가 게임을 휴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화면이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접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슬림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하여튼 접히는 부분의 기술력이 이게 이제 보통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쓰다 보면은 이물질이 많이 네, 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먼지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쓸어내야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탈 플레이트는 아마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솔 방식으로 로로로 이렇게 말하는 보면은 뭐라 표현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맞아요. 많이. 썼는데 먼지가 많이 쌓이기는 많이 하는데 쌓여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작년쯤에 물방울 힌지를 쓰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수율이 좀 불량이었고 수율도 잘 안 나왔고 그리고 먼지도 좀 들어가는 좀 단점도 있었고 네. 물론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그거를 대부분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진 방수 예. 방수까지 돼야 되니까. 만약에 뭐 올해 뭐 조기 출시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9월달, 10월달에 출시를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진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다음 달이면은 이제 내장 힌지부터 양산이 원래 내장 힌지가 먼저 양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외장 힌지가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아마 분위기가 그럼 5월, 6월 달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조기 출시설이 한두 달 정도 땡겨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 주가 오른 부분들은 외장 힌지 시장에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삼성전자 조기 출시로 인해 가지고 폴더블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지고 접히고 하는 데에는 힌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파인엠텍이 계속 변화가 좀 주고 있군요. 네. 과거에는 KH바텍이 맞아요. 거의 독점적으로 거의 독, 했는데 예, 독까지. 이제 작년부터 항상 이원화. 삼성은 전략이죠. 기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만 소울밴드로 가다가 거기가 문제 생기면은 맞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듀얼이나 아니면 트리플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놓죠. 그래 항상 이게 대중화되려면 가격이 다운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품 회사들에게 이거를 좀 가격 인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도 붙이고.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음.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가격이 그렇게까지 싸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힌지에 대한 가격이 단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 회사에 대한 향후 중장기 성장 사업에는 2차 전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차선이 뭘 들까? 나 그게 그 궁금하네. 모듈 케이스 만드는 모듈 게, 케이스? 예, 배터리 셀 쪽으로 납품할 것을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게 이 회사가 힌지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건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고 네. 가격 전략을 혹시 제시하신다면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제 신규 매수가를 이제 11,000원 했는데 오늘 좀 급등세로 오늘 좀 오늘 빵 떴다가 떴다가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급하게 따라간다기보다는 물론 아직 이제 양산이나 출시까지는 몇 달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제가 볼 때 11,000원 이하부터는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네. 자, 첫 번째 기업 받고 두 번째 기업으로 또 가볼까요? 네,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우리 또 이화진 과장이 게임에 일가견이 있는. 미리 예고를 하면 내일 대형 게임사 탐방이 있는데 네. 이제 넥슨 게임즈가 워낙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게임즈도 이제는 조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제 일본 회사는 이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고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사전 예약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서브컬처 게임도 중국에서 성공을 할 수 있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서브컬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흔히 모바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약간 혹시 그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원하는 게임 장르는 아닙니다. 좀 약간 좀 오그라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작년에 지스타를 갔을 때 그 코스프레 약간 하는 그 원신은 허여버스의 원신 같은 그런 게임 장르이 지금 나오는 하면 저런 건데 약간 프린세스 메이크 약간 그런 느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 이제 성공을 한 거는 저는 이해는 가는데 과연 이게 중국에서 통한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아마 이제 시프트업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비상장인데 승리의 신 니케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도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중국 출시가 한 8월, 10월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 사전에 약 1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제가 그동안 게임주를 받아왔던 거는 이제 모바일 안 된다. 이제는 콘솔로 가야 된다라는 계속 이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 외자판호가 단기성이 아니라 중장기성으로도 우리나라가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구나 생각도 좀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좀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뭘 알아야지 늘 항상 그러니까 접해보려고 모바일 게임을 해보는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자꾸 현금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몇천 원 하루에 2천 원 막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 또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작아지면 손은 거기 가 있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래서 돈이 되는 산업이고 저렇게 성장하구나. 뭐 캐릭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현실적이고 조금 이렇게 뭐 저기 하지만 네. 하여튼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 되더라고요. 네,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사실 저런 게임을 해보고 한 시간 만에 다시 삭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되는 거지? 라는 생각나고. 생각도 했었고. 맞아요. 자, 그래서 또 넥슨 게임즈는 넥슨 게임즈는 뭐 추가로 뭐 아마 하반기 때가 물론 네오위즈랑 NC소프트가 콘솔 쪽 시장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하반기에 중국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로 있을 수 있는 뭐 넷마블이나 뭐 컴투스 외자 판호 받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그럼 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제가 봤을 때는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넥슨 게임즈가 사실 뭐 블루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네. 뭐 향후에 나올 퍼스트 디센던드나 다른 던전 오프 같은 이런 새로운 게임들이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럼 중국 게임 시장에서 야 얘네도 그냥 외자판 하나 더 줘라고 할 수 있는 영향도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사실 그 버전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뭔가 달라지는 게 이제 PC라고 하는 앉아서 뭐 PC방이라고 쳤을 때 데스크탑 같은 데서 막 하다가 약간 랩탑 노트북까지는 아니고 건너뛰어서 모바일로 갔잖아요. 한 단계 가는 건 이제 결국에 또 일로 가야 되는 건데 XR이 아직 안 나와서 디바이스가 그죠? 맞아요. 애플이 6월 달에 뭐 개발자회의에서 낸다고 자꾸 풍문은 나오는데 과연 나올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임이 그쵸. 조금 더 한번 센세이션한 버전이 될까? 어떨까요? 스코네. 아니 꼭 특정 기업은 아니고 뭐 저도 지난번에 그 스코네이랑 하여튼 뭐 그 기업 말고도 이제 XR 게임이 궁금해서 가봤더니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도 저희 회사의 젊은 20대 여자 직원분이 저한테 얘기를 자기 VR 게임을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직접. 된다.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커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있어요. 진심이다라고 얘기하시길 저도 아직 그 나이대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20대 연령층에서는 또 새로운 신규 게임 그쪽에서 장르를 또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번외 얘기지만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뭐 양극재 지금 시장이 흥분하는 거는 2차 전지라는 게 꼭 차량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도구들 아까 말씀드린 이 XR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것부터 뭐 무슨 스마트 글라스가 됐던 여기도 다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2차 전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충전해서 써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갑자기 그러고 갔을까? 자 그래서 뭐 넥슨 게임즈는 충분히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 넥슨 게임주. 네. 가격 전략 혹시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3만 원. 신규 매수가는 뭐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어 들어볼까요? 예, 강스텐 바이오텍. 강스텐 바이오텍. 이 회사는 뭐 분기마다 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오늘 건데. 골고루 잘 믹싱을 했네요. 그래도. 예, 네. 이 회사는 이제 사실 분기마다 또 담당자를 또 만나기도 해요. 계속 꾸준하게. 저도 이제 왜냐하면 바이오는 한 번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계속 팔로업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저 자막에 나온 것처럼 지금 삼상이 한 3, 4분기쯤으로 이제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를 관련해서 이제 거의 임상 환자는 거의 한 308명, 거의 대부분 임상 환자를 거의 모집을 한 상태이고 굉장히 유의미한 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삼상을 실패했고 이번에 재임상하는 결과긴 하지만은 결국 이런 살라프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임상 결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아마 작년 10월쯤인가 이제 그때 장기 추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게 되면서 거의 두피센트와 맞먹는 이제 산호피의 두피센트와 맞먹는 아토피 치료 효과가 나온 만큼 이런 하반기 임상 상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의 박스권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강스텐 바이오텍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회사가 뭐 아토피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류관절염이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또 라이센스 아웃 관련 이슈도 계속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아토피 치료제로 물론 두피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000억 정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토피 치료제로 인해서 꾸준하게 많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두피센터 같은 경우는 월 한 2회 정도 이제 투약을 하고 있지만은 강스템 바이오텍의 새로운 이제 피어스템 AD 같은 경우는 연 1회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참 조용해요, 요즘. 그죠? 네. 계속 그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다음 주 이제 대통령의 방미길에 이제 바이오 업체들 네. 뭐 어디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걸로 미국에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여튼 산업을 잘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건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요. 뭐 목표가는 한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4,000원? 매수가는 이제 2,000원대는 좀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3,100원대에서 매수하셔도 좀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는 잡아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인상 삼상이 끝나는 시점에는 아마 4,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방 리포트, 탐방 노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피비트 센터 이화진 과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